자, 예제 3-8을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컨스트 변수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작성을 할 때 그 순서가 변수 선언, 그렇죠? 메모리 공간 확보하는 변수 선언, 그리고 그 변수에 그 공간을 입력하는 부분 있죠. 자, 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요건 연산,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보통 프로그램이 흐르죠. 흐름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데 income은 인티저 변수예요. 그리고 0으로 바로 초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입액, 즉 한 달 얼마를 번다 그러면 그 수입액을 저장할 그런 변수예요. 그 다음에 tax는 세금이에요. 세금. W형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초기화하지 않았죠. 그래서 쓰레기 값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리고 tax rate은 이거 세율. 그래서 우리가 수입액에 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구한 다음에 그걸 출력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세율은 0.12니까 12% 정도 세금으로 떼겠다 그런 얘기네요. 그래서 0.12니까 실수잖아요. 그래서 W형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다른 이 두 개의 변수와는 달리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렇게 칸스트가 붙었죠. 여기 칸스트가 붙어있는 변수를 우리가 칸스트 변수라고 합니다. 자, 칸스트 변수는 일반 변수와 달리 반드시 선언을 할 때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인컴 같은 경우에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줬죠. 근데 텍스는 선언만 하고 초기화는 하지 않았어요. 비록 쓰레기 값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바로 필요한 값을 대입해서 쓰면 되니까 바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되고 다음에 뭐 스캔F로 입력을 받거나 대입을 시켜서 그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칸스트가 붙어 있는 이런 변수, 즉 칸스트 변수는 반드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칸스트 변수는 선언하고 난 그 이후에 그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칸스트가 컨스턴트의 의미거든요. 변수를 상수화시키겠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 값이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이 변수를 상수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값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인컴 같은 경우에는 칸스트가 붙어 있지 않은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가 456이란 값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대입변산자 왼쪽에 갔으니까 0이 지워지고 456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후에 인컴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456이 사용되는 것이고, 자, 곱하기 tax rate. tax rate은 여기서 0.12로 초기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12가 곱해지겠죠? 456만 원에 12% 세금을 떼겠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냐? 이건 뭐 계산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죠. 자, 이 텍스도 보면은 이 W형 변수인데 앞에 칸스트가 붙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일반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변산을 시켜서 즉 대입변산자 왼쪽에 사용을 해서 그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제 구해진 세금이 출력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 tax rate이라고 하는 칸스트 변수의 값을 바꾸는 코드가 없어요. 단지 여기서 사용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렇게 곱하기와 같이 연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변수를 연산을 한다. 그런 얘기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연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값을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고, 자, 변수의 값을 바꾸는 연산은 이 대입 연산이죠. 대입 연산 왼쪽에 오면은 그 변수의 값을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tax rate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지금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용하면은 컴파일조차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율이 지금 0.12, 12% 했는데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그래서 초기화는 0.12로 했지만 그 이후에 내가 세율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보통 일반 변수라면 어떻게 합니까? tax 언더바 rate를 대입변수자 왼쪽에 놓고 0.15, 15%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겠죠. 대입변수자 왼쪽에 tax rate를 사용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코드를 넣게 되면은 얘는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서 에러가 나요.
컴파일러는 변수를 선언한 걸 보고 아, const가 붙었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없도록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바꾸는 코드를 사용자가, 즉 프로그램을 잘못 작성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너 이거 바꾸지 않겠다고 컨스트라고 이렇게 선언해 놓고 왜 바꾸고 있니? 뭔가 잘못되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컴파일 자체가 안 됩니다. 컴파일하는 그 실행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const 변수는 내가 어떤 변수를 초기화된 값으로 계속해서 쓰고 싶을 때, 프롬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0.12라는 값으로 쓰고 싶을 때, 그때 const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0.12란 상수를 그러면 쓰면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 값을 바꾸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0.12란 그러한 상수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0.12란 값을 text underbar rate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상수가 0.12라는 게 뭐 어떤 그냥 단지 의미 없는 실수값 0.1인지 아니면 이게 새 유를 뜻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는 값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text rate이라고 하는 이렇게 const 변수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걸 text rate를 상수해 가지고 쓰게 되면 text rate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text rate를 사용하게 되면 걔는 전부 다 이제 어떤 값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초기화된 0.12로만 쓰이는 거니까 행여라도 중간에 그 값이 바뀌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const 변수를 쓰는 이유는 어떤 값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용도로 이렇게 const 변수를 쓸 수가 있다. 근데 혹시라도 그 define에 대해서 배우신 분이라면 이걸 define으로 어차피 이름을 가지고 쓰고 싶다라면 define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즉 여기다가 이렇게 매크로명을 정의할 수 있어요. define하고 여기다가 text rate. define은 보통 대문자로 매크로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소문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0.12 이렇게 define 매크로명을 정의해 놓고 text rate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건 전처리 단계에서 전부 다 0.12라는 그러한 치환부, 이게 치환부거든요. 0.12라는 값을 전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0.12를 사용하는 거지만 코딩할 때는 text rate라는 이름을 가지고 코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어요. define도. 근데 이렇게 define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전처리 단계에서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하게 되면 전처리 과정에서 치환된 게 컴파일러에 의해서 연산을 할 때 우선 순위가 꼬인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세한 거는 19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수의 인수로 뭔가 텍스트 레이스를 넘겨주게 되면 컴파일러는 이거 더블형이구나 라고 자료형을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자료형을 가지고 선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인수를 받는, 이 텍스트 레이스를 받는 그런 함수의 매개 변수에 어떤 그 자료형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얘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우리가 보통 변수 선언하면 그 이름이 뭐 영원 불변 코드 전체에 걸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의 사용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이 선언된 코드 블록 내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보통 그냥 함수 내에서 지역 변수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const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일반 변수가 갖는 그런 특징을 전부 다 갖고서 그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의 사용 범위라든가 또 자료형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반 변수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단지 그 값을 바꿀 수 없도록 고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nst의 어떤 그러한 장점, const 변수만의 나름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떤 특정 값에 대해서 상수화
된 이름으로, 즉 상수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칸스트 상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변수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형도 있고 심지어 그 주소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료형이 있으니까. 또 어떤 그 변수 이름의 사용 범위의 제한도 있고, 그런 변수가 하는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면서 값을 바꿀 수 없도록 해주니까 이건 상수는 아니다. 변수인데 칸스트화된, 즉 상수화된 변수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그냥 생각이고, 이걸 뭐 칸스트 상수로 부르든 상관이 없어요. 칸스트 변수로 부르든 그 의미만 잘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예제 3-8에서는 이 칸스트 사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나중에 포인터에 대해서 칸스트를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그때는 또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